안녕하세요. 네. 자, 춘명고 강독 어제 끝냈고 문제 봅니다. 12문제가 있는데 앞에 6문제가 조금 어렵다고 했습니다. 1번, 2번, 6번 별표를 친다. 가는 이제 박용철의 싸늘한 이마라는 작품이다. 그 박용철은 대표작이 떠나가는 배.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둔다. 수능에 나올 작품은 이제 문학사적으로 좀 가치 있는 작품이니까 이게 가장 좋은 작품이고, 이게 03년 12월 평가원에 출제가 됐습니다. 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랑 선상탄, 독일가사 박인로의 선상탄이랑 같이 출제가 됐는데, 그때도 이제 현대시 2편, 고전시가 선상탄에서 6문제가 나왔었고, 그게 이제 09 수능이나 08 수능도 계속 그런 형국인데, 이 시는 그 대표적인 시는 아닙니다. 그냥 차분하게 읽어가지고 그 2번 문제풀이가 시 이해를 도와준다. 2번 문제와의 관련성 속에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박용철은 이 작품은 꼭 정리를 해둬야 된다. 가로 갑니다. 큰 어둠 가운데 홀로 밝은 불 켜고 앉아 있으면, 자, 일단 시각적 이미지입니다. 어둠 세모꼴 쳐봐. 밝은 불은 동그라미를 치고, 모두 빼앗기는 듯한 외로움. 시적 화자의 정서가 나와요. 외로움에다가 세모꼴. 모두 빼앗기는 것 같아서 아마 외로운 모양이죠. 비유입니다. 비유. 한 폭이 산꽃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한 위로일이야. 자, 시적 화자는 간절하게 산꽃, 이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위로일이야 밑줄 그어봐. 위로일이야. 위로받을 수 있는 산꽃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뒤에 답변 없다는 거죠. 없어서 없다 이렇게 적어둡니다. 그래서 위로는 못 받았다라는 거지. 위로받지 못했다. 모두 빼앗기는 듯 눈 덮게 고이 나리면. 자, 눈이 세상을 다 덮어요. 역시 비유죠. 환한 온몸은, 자, 밝은 온몸, 내 온몸은 새파란 불 붙어 있는 인광. 내 몸이 꼴 새파란 불 붙어 있는 인광이다. 역시 은유법 계열인데, 까만 깃두리 하나라도 있으면, 깃두리는 동그라미, 깃두리가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고전에서는 실솔 이렇게 나온다. 한자어로 알아도. 주원가에 나와 실솔이야. 그래서 계절 배경을 알 수 있는 게 이제 가을의 깃두라미죠. 까만 깃두리 하나라도 있으면 얼마나 한 기쁨이랴. 근데 깃두리가 없는 거죠. 겨울철은 또 없습니다. 눈이 나리고 있어 지금. 기쁨도 없다. 기쁨도 없다. 파란 불에 몸을 사르면 싸늘한 이마 맑게 트이어 기어가는 신경의 간지러움. 촉각적 이미지죠. 자, 이 사람은 시적 화자는 누구야?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한 사람이야. 길리는 별이라도 마음에 있다면 얼마나 한 즐거움이랴. 근데 없다는 거지, 결국. 이 사람 즐거움도 없다. 위로받지 못하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다는 거죠. 촉각적 이미지고, 이렇게 정리한다. 시적화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한 사람이야, 지금. 싸늘한 이마. 어느 겨울밤에 눈 내릴 때 외로운 상태에서 시적 화자의 정서는 외로움이야. 따라서 외롭기 때문에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산꽃을 그리워하고 깃두리를 그리워하고 별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싶어 하지만 없어. 그래서 위로받지 못하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자, 그 다음에 위로이랴, 기쁨이랴, 즐거움이랴 밑줄 그어. 각 연의 마지막 행. 위로이랴, 기쁨이랴, 즐거움이랴. 이런 게 이제 가군적 요소죠. 마지막 부분에 규칙성이 발견이 된다. 자, 외롭다. 2번 문제 봅니다. 가를 창작하기 위한 시인의 구상노트를 꾸며보았다. 시인이 고려해 씀직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 그랬어. 먼저 형식입니다. 2행 1년에 전체 3년이죠. 유사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맞죠? 이거는 지운다. 태도는 일상적 자연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꽃, 귀뚜리, 별 같은 자연물을 활용하고 있죠. 따라서 저러한 존재가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줍니다.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따라서 자연 친화적 요소가 있는데 안분지족을 형상화한 것은 아닙니다. 얼핏 이 사람이 소망하는 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만족감 속에서 가장 소박한 것을 원하는구나 해서 안분지족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오답으로 간다는 거죠. 자, 위로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 그냥 외로움만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 별이 하나 있는 것 이런 게 안분지족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안분지족은 이제 보통 자연 친화 의식을 노래한 작품에서 나오는 거니까 안분지족 형상화를 X에 하자. 외로움의 정황이야. 오히려 안분지족이라면 외롭지만 이 신경이 지금 날카롭고 외롭지만은 눈이 내리고 밝은 불이 있으니까 만족스럽다 이런 쪽으로 가야 돼. 주제가 완전 달라. 안분지족이라는 건 분수에 만족하면서 즐거움을 찾는 거야. 행복한 정서야. 안분지족은 행복한 거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외로움의 정황 속에 있으니까 2번을 답으로 단다. 자, 표현은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한 포기 산꽃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한 위로이랴. 까만 깃돌이 하나라도 있으면 얼마나 한 기쁨이랴. 이런 건 직설적으로 나와. 자, 어둠하고 이제 밝은 불 있고 모두 빼앗기는 듯 새파란 불 붙어 있는 인광 등등의 이제 비유가 있죠. 그래서 비유적 표현하고 직설적 표현이 같이 나오면서 주제가 제시되고 가정적 표현을 가미합니다. 있다면 얼마나 한 위로이랴. 이렇게. 그래서 주제 강조, 주제 제시 좋아요. 3번도 지우고. 유사한 문장 구조. 선택지에서 좀 어렵게 나오면 유사한 통사 구조 이렇게 나오는데 똑같은 말이야. 유사한 문장 구조는 통사론을 문장론이라고 한다. 문법 용어로 유사한 통사 구조. 이런 말이 나오더라도 유사한 문장 구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의고사 이런 데서는 이제 통사 구조 이렇게 나오니까. 자,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되고요. 가군적 요소가 활용되고 있다. 그 다음 어둠과 밝음의 이미지가 이제 1년이라든가 2년에 나오고 싸늘함, 간지러움, 촉각적 이미지가 나온다. 그게 이행 쪽에. 따라서 싸늘함, 간지러움, 촉각적 이미지는 3년에 있죠. 3년. 싸늘하니와 맑게 트이어 기어가는 신경의 간지러움. 날카롭고 예민한 사람의 어떤 외로움의 정서. 잠 못 이루고 깨어있다. 자, 2번 답을 그래서 2로 하면 되고요. 3번 문제. 자, 모든 언어 영역 문제는 문제가 있고 여기서 제시문은 시입니다. 제시문이 있고 시도 제시문이고 그 다음 보기가 있죠. 낯선 시, 처음 보는 시가 나오면 이런 보기를 통해서 시 이해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선택지가 있죠. 쓰기 문제에는 이제 제시문은 빠집니다. 문제 플러스 보기라고 하는 것. 자, 이거를 편의상 상위 항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상위 항목은 선택지라는 하위 항목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위 항목. 상위 항목은 반드시 하위 항목을 포함한다. 보기가 있는 문제는 다 그래. 이꼴 관계이거나 포함이 될 때 맞는 진술이 된다. 예를 들어서 뭐 1번 선택지가 포함도 되지 않고 이꼴 관계도 없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이제 1번이 답인 거지. 상위 항목은 반드시 하위 항목을 포함한다. 혹은 이꼴 관계다. 이렇게 적어둔다. 3번 문제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는데 일단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이 경우에. 그래서 보기라는 조건 이런 거를 잘 이해를 하고 선택지하고 일치를 따져. 포함되는지를 따지고 상위 항목은 반드시 하위 항목을 포함한다. 그 원칙을 존중해 줘야 돼. 자, 정호승의 시가 조금 낯선 시가 약간 나온 편이죠. 보기 봅니다. 정호승은 자신의 시를 통해 슬픔의 내용을 확장하거나 심화하는 일에 몰두하는 시인으로 슬픔은 그에게 있어서 모든 시적 사색의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자, 그의 슬픔은 전통적인 정서인 한이나 비애의 세계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으로. 그렇죠. 한하고 비애 세목골 쳐라. 정호승이 노래하는 슬픔은 한과 비애가 아니라고 상위 항목에서 조건을 준 거야. 한이나 비애의 세계와는 분명히 구분된다. 뒤에 이제 읽어보면 4번 선택지가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4번 선택지라고 적어둔다. 미리. 그런 이 슬픔을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민중들의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따뜻하게 위무해주는 위무. 자, 위로하여 어루만져 달래다. 위무의 뜻을 적어도 위로 위무죠. 위로하여 어루만져 달래다. 위무. 사장님께서 사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셨습니다. 이런 형태의 이 적절한 어휘 사용 문제가 97년도 수능에 나온 적이 있는데 요즘 전자사전이 조금 전자사전 자체가 완벽하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치하가 노고는 치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치하라는 건 축하하거나 경사할 때 이런 데 사용된다. 위무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무의 사용을 알아둔다. 거기 따뜻하게 위무해주는 위로하여 어루만져 달래는 낙관적이고 따뜻한 태도를 보여준다. 이게 정호승 시의 특징이야. 자, 노고는 고생한 일이죠. 수고하세요 하고 집에 돌아가면 안 돼. 선생님들한테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가야지. 나는 놀러 갈 테니까 계속 고생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존법인데 국어생활교과서 이런 데 나오는 인사법도 또 나오기 때문에 하여간 정확한 어휘 사용. 위무는 자, 노고는 치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치하는 경사스럽고 복된 일, 축하할 때. 평가원에는 이런 문제가 나와서 대통령께서 선수촌에 가셔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을 치하하셨습니다. 이건 돼. 금메달을 땄으니까 축하하거나 경사스러운 일이죠. 이때는 치하가 되는데 노고하고는 위로, 위무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참고로 그 위무라는 어휘 알아두고 자, 민중들의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따뜻하게 위무해주는 낙관적이고 따뜻한 태도라고 했습니다. 자, 선택지를 보기 전에 일단 제시문을 가보자. 자, 문제하고 우리가 보기는 파악한 거고 제시문 봅니다. 이건 연구별이 없는 비연시야. 비연시, 단연시죠. 나. 그런데 2002년 수능의 가난한 사랑 노래라는 시처럼 문장 구조상 이렇게 의미 단락이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내 진실로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일단 보기에서 봤듯이 정호승의 슬픔은 한과 비애가 아닌 긍정적인 거야. 즉, 그 3번의 보기 첫째 줄 슬픔을 동그라미 치고 아마 여기서 언급한 슬픔에 대해서 자, 진짜 친구는 울어주는 친구라고 했어. 진짜 친구는 같이 공감하고 슬퍼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겠죠. 그래서 여기 슬픔은 긍정적인 슬픔이야. 보기에서 언급한 대로 아마 같이 슬퍼할 줄 아는 마음, 이 정도의 의미가 나올 거야. 같이 같이 슬퍼해주는 마음, 슬퍼할 줄 아는 마음. 그래서 이 슬픔은 이제 어떤 공감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과 비애하고는 다르고 긍정적이다. 내 진실로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표면적 의미는 문장이 안 된다. 여기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 손 들어봐. 슬픔을 좋아하는 사람. 슬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역설이다. 일단 문장상 역설이 된다. 표현상의 역설이 있어. 슬픔으로 가는 저녁 들길에 섰다. 낯선 새 한 마리 길 끝으로 사라지고 길가에 핀 풀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는데.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 그냥 자연 배경이 나오죠. 다시 밑줄. 내 진실로 슬픔을 어루만지는 사람으로. 슬픔 동그라미 쳐봅니다. 둘 다. 지는 저녁 해를 바라보며 슬픔으로 걸어가는 들길을 걸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 자, 이게 슬픈 이유겠네. 왜 슬퍼? 기다려도 오지 않는 사람이야. 오지 않는 사람.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슬픔의 정황이죠. 슬픔의 정황이야. 기다려도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 이게 이제 슬픔의 정황이다. 슬픔의 정황. 왜 슬플까? 기다려도 오지 않는 사람을 그냥 기다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슬프겠어. 슬픔의 정황. 슬픔의 상황이죠. 내가 이해한 슬픔이 어떤 상황이야. 기다려도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 슬픔을 앞세우고 내 앞을 지나가고 내 앞에다가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슬픔을 앞세우고 내 앞을 지나가고 어디선가 갈라무지는 잎새 하나 슬픔을 버리고 나를 따른다. 다 역시 동그라미.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야. 또 빗줄. 내 진실로 슬픔으로 가는 길을 걷는 사람으로. 이게 함께 가는 거야. 끝없이 걸어가다 뒤돌아보면
끝없이 걸어가다 뒤돌아보면 인생을 내려놓고 자 인생은 들어올리거나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지. 따라서 이걸 내려놨다고 했으니까 사물처럼 표현했다. 인생은 사물화. 내려놨어. 인생을 내려놓고 사람들이 저녁노래 파묻히고 저녁노래 아름다운 모습이죠. 저녁노래 파묻히고 저녁놀 자 여기는 해석을 좀 조심해야 돼. 인생을 내려놓고 저녁노래 파묻힌다. 저녁노래 아름다운 거야. 따라서 저녁 때가 오면 휴식 안식의 시간일 거라. 안식의 시간 편히 쉬어야지. 쉴 때만은 편하게 쉬어야지. 내려놓고 편히 쉬어야겠죠. 그런데 요거를 잘못 해석하면 인생을 포기했구나. 인생을 내려놨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는 문맥적 의미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저녁노래 파묻히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하나 만나기 위해 자,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은 소망이 있는 거야. 아름다운 것은 슬픈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제 시인들이 많이 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하나 만나기 위해 자,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그런 소망이 있는 거고 만나면 뭐 같이 슬퍼할 줄 알고 같이 아름다우면 되고 민중들의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따뜻히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나는 다시 슬픔으로 가는 저녁 들길에 섰다. 자,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시는 아닌데 특히 3번 문제가 이 보기가 이 시를 도와주는 거야. 그냥 평이한 시입니다. 일단 1번 선택지. 1번 선택지. 이 시의 슬픔은 기다려도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자, 1번에다가 제시문이라고 적습니다. 시에 포함되죠. 1번 선택지는. 제시문에서 알 수 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상황. 제시문에 맞기 때문에 1번 지우고 2번 슬픔을 사랑한다는 화자의 말은 자, 요건 제시문의 내용이죠. 결국 복이라는 상위 항목에 의거하면 소외된 민중들의 아픔과 상처에 대한 위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보기에 있네요. 2번 선택지 보기. 예, 포함되고요. 슬픔을 사랑한다는 화자의 말은 시에 있었고요. 3. 인생을 내려놓는 사람들을 통해 자포자기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냉철한 비판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랬는데 1차적으로 자포자기가 틀렸습니다. 인생을 내려놓고 편안한 휴식의 시간이 저녁놀과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다. 저녁놀의 아름다움과 같이 오는 건데 자포자기를 혹시 여러분들이 못 찾았다 하더라도 삶에 대한 냉철한 비판의식이 없어. 복이라는 상위 항목에는 끌어안고 따뜻하게 위로하여 어루만져 달래는 거지. 비판이 아니죠. 분명히. 비판 X. 또 냉철한 비판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 3번 선택지는 제시문과 복이 어디에도 확인할 수 없다. 인생을 내려놓고 저녁노래 파묻히는 거야.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으니까. 4번 슬픔으로 가는 길을 아름다운 저녁놀과 결부시켰습니다. 맞죠? 따라서 슬픔이 한과 비애와는 다르다. 보기에 있죠. 이것도. 슬픔으로 가는 길을 아름다운 저녁놀과 결부시킨 것은 제시문에 있고요. 그래서 4번도 되고 이 시에서도 시인의 낙관적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보기에 나오죠. 낙관적 태도. 슬픔까지 사랑하고 어루만지는 화자의 태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군요. 그래서 제시문에도 있지만 보기에도 있는 2, 4, 5는 다 상위 항목에 포함이 된다는 거야. 답 3번으로 하겠습니다. 냉철한 비판의식 X한다. 그러니까 4번 선택지 슬픔으로 가는 길을 아름다운 저녁놀과 결부시켰다 그랬어. 그러니까 자포자기가 안 맞는 거고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다 풀고 한번 여유가 되면 3번의 3번과 6번의 3번을 연결합니다. 6번의 3번을 보세요. 6번의 3번을 봤더니 저녁놀 석양에 물든 아름다운 자연이래. 자, 그래서 밑줄 화자가 소망하는 삶의 위안을 주는 아름다운 세상을 뜻한다라는 게 거기다가 6번의 3번에다 3번의 3번이라고 써놔. 또는 3번의 3번에다가 6번의 3번이라고 써두고. 자, 그래서 3번 답을 3으로 하겠습니다. 4번 갑니다. 다의 시적 형상화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 자, 춘명곡 요거는 이제 수능 제시문은 아닙니다. 다의 첫 행 너는 죽어 꽃이 되고 나는 죽어 나비 되어 대꽃법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행 청강에 놀던 원앙 울면서 떠나는 것 같다.
비유죠. 광풍에 놀란 봉접, 가다가 돌치는 것 같다. 역시 비유 됐고. 밑에서 사양 보겠습니다. 연잎에 이슬 맺히니 별루를 뿌리는 듯 이별 눈물 뿌리는 것 같다. 역시 직이요 비유죠. 버들막에 연기 끼니 유한을 머금은 것 같다. 공산야월에 두개연셋을 피울 때 이건 감정이입이죠. 한을 머금은 것 같고 이별을 눈물을 뿌리는 것 같고 역시 대꾸 비유야. 4번 가겠습니다. 1번 시간적 배경과 화자의 정서를 조응시킨다 그랬어. 자, 만약 선택지에 조응, 상응, 대응, 호응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비슷한 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이제 시에서는 수미상관 이런 거하고도 결부돼. 앞부분과 조응시켜. 서로 응하여 대응되면서. 호응, 호응. 조응, 상응, 대응, 호응 이렇게 적어둔다. 같은 말이야. 선택지 용어로 조응, 상응, 대응, 호응은 여러 번 나올 거야. 반복돼서. 시간적 배경과 화자의 정서를 조응시킨다. 자, 거기 공산야월 두견새가 슬피 온다. 슬프다 저 새소리 내맘 같은 두견새라. 밤이죠. 시간적 배경은 밤입니다. 달밤의 외로움이라고 적으면 달밤의 외로움에 시적 화자 마음을 알아주는 듯 두견새가 슬피 울어. 감정이입이 있으니까 시간적 배경과 화자의 정서, 슬픔과 외로움이라는 그 정서는 조응되는 겁니다. 1번에다 참고로 적어. 2000년 수능에 학생들의 질문이 좀 많았던 사시 남정기에서도 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선택지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참고로 적어놔. 그래서 2000 수능에 가서 사시 남정기에 이 밤에 유알림이 이 동청어 무리에게 긴박하게 쫓기는 상황이 나와. 그게 이제 시간적 배경이 밤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지가 나오면 고려를 해서 풀어내면 돼. 2번 자연물의 화자의 감정이입은 두견새 있고요. 비유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죠. 반어와 역설 없습니다. X. 5번 대꾸의 표현 방식 구사하여 의미 강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표현상의 특징이 나온 겁니다. 다시 하나 더 4번에 3번 비유적 표현 동그라미 거기다가 6번에 4번이라고 적는다 또. 6번에 4번이라고 적어둔다. 6번에 4. 자, 그러면 6번에 4를 봐봐. 원앙이죠. 부부간의 금슬을 상징하는 새야. 시적 화자와 대상을 비유적 동그라미.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말이죠.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4번 답을 4로 하겠습니다. 6번 마저 풀자. 가다의 네모 속의 시어의 의미나 기능을 파악하는 과정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군요. 어둠이 나왔다. 그게 밝음과 대비되는 밤의 공간이고 화자가 처한 외로운 현실을 의미합니다. 어둠 맞죠? 큰 어둠 가운데 홀로 밝은 불을 켜고 앉아있으면 모두 빼앗기는 듯한 외로움. 1번 된다. 2번 깃두리가 있으면 좋을 텐데 여기 눈 덮개 고이 날이면 눈이 내리는 장면이니까 겨울이야. 근데 깃두리는 원래 가을철에 곤충이니까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치를 알리는 곤충인 건 맞아. 그런데 여기서 외로움을 심화시킨다 X하고 깃두리는 시적 화자에게는 위로해주는 대상물이거나 기쁨을 주는, 있다면 기쁨을 주는 대상물이 되는 거다. 즐거움을 주는 대상물일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외로움을 심화시킨다 X하고 위로해주는 대상물. 깃두리 자체는 그래. 있다면 기쁨을 주겠죠. 그래서 6번 답을 2로 한다. 3번 저녁놀, 4번 원앙, 5번 두견새, 울음소리가 슬픈 새. 임과 이별한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시킵니다. 감정이입의 방법으로. 그래서 6번 답을 2로 하면 되겠습니다. 5번 풀자. 시적 상황과 관련하여 끊어봐. 시적 상황과 관련하여 화자의 심정이나 발상 내용이 기억과 가장 유사한 것 그랬는데 기억에 자 외로움의 상태 아주 예민한 상태인데 길 잃은 별이라도 마음에 있다면 얼마나 한 즐거움이랴.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제 위로의 대상으로 별이 나온다. 외로움의 상황인 건 맞습니다. 외로움의 상황, 시적 상황, 외로움의 상황. 그런데 화자의 심정은 위로 대상으로서 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죠. 1번 갑니다. 서정주, 그러나 신령님, 바닷물이 작은 여유를 마시듯. 자, 비우고, 당신이 다시 그를 데려가시고,
신령님이 그 이도령을 데려가고 그 환한 내 마음에 마지막 타는 저녁 노을을 두셨습니다. 기다림의 상황이죠. 또 외로움은 있어요. 그런데 위로 대상은 없습니다. 2번 박목월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이게 이제 나무인데 그들은 인격부여. 의인법이죠. 대상의 인격부여. 하늘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나무. 파수병 은유법이죠. 외로워 보였다. 시적화자가 외롭기 때문이겠죠. 이것도. 그래서 외로움의 정황은 있습니다. 근데 위로를 주는 대상물은 없죠. 3번 박두진 삶은 오직 갈수록 쓸쓸하고 사랑은 한갓 괴로울 뿐. 그대 위하여 나는 이제도 이 긴 밤과 슬픔을 갖거니와. 자, 슬픔의 정서가 있다. 이 밤을 그대는 나도 모르는 어느 마을에서 쉬느뇨. 위로 대상이 역시 없는 거죠. 그냥 슬픔이 있다. 쓸쓸함과 괴로움이 있다. 4번 까닭없이 외로울 때는. 자, 외로움의 정황이 있고 노란 민들레꽃 동그라미. 한송이도 애처롭게 그리워져. 깃두리도 그리워지고 산꽃도 그리워지고 별도 그리워져. 아, 얼마나 한 위로이랴. 빗줄 위로이랴. 소리쳐 부를 수도 없는 이 아득한 거리에 그대 노란 민들레꽃 동그라미 치고 그대 조용히 나를 찾아오느니. 역시 의인화와 대상의 인격부여가 있는데, 자, 여기 조지훈의 민들레꽃은 주객전도를 정리한다. 실제로는 내가 민들레꽃을 찾아간 거죠. 그런데 시에서는 그대 조용히 나를 찾아오느니 그랬어. 민들레가 나를 찾아왔다고 했어. 그래서 주객전도야. 5번 김현승. 4번이 답으로 합니다. 먼 길에 오를 때 홀로 되어 외로움의 정황은 있어요. 플라타나스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같이 동그라미. 자, 거기다가 이걸 추가적으로 적는다. 작년 6월 9월 평가원, 재작년 6월 평가원에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인데 너랑 나랑 우리 함께 시9가 이렇게 나와. 너랑 나랑 우리 함께 같이 더불어 손잡고 이렇게 시 구절이 있으면 이건 이제 선택지용어로 이렇게 나온다고. 연대감, 유대감 이렇게 나와. 근데 계속 틀린 학생들을 봤어. 연대감, 유대감, 공동체 의식 이런 게 이제 시험을 잘 보는 요소야. 응용력이거든. 공동체 의식. 시 안에 어떤 대상물과 너랑 나랑 우리 함께 같이 더불어 손잡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 여기 이제 같이 걸었다. 여기서 이제 동반자적 속성이야. 플라타너스. 동반자 관계라고 적어두고 19절에서 이런 시어를 보거든. 너랑 나랑 우리 함께 같이 더불어 손잡고 등등을 보거든. 선택지 용어는 연대감, 유대감, 공동체 의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런 거를 잘 알고 있어야 안 틀려. 계속 그 틀린 학생을 보고 나서 참 응용력이 물론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게 되죠. 5번 답을 사로 한다. 이제 전체 문제 1번 별표를 치라고 했어요. 1번 가에서 다까지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가와 나는 현실 극복에 미래지향적 태도가 드러난다 그랬는데 가는 전혀 안 돼. 공통점 찾기 문제는 이제 원래 1단계 친숙한 작품으로 오답을 지운다. 그러면 이제 2개 내지 3개가 지워지는 거야. 2개 내지 3개가 지워진다. 그러면 이제 선택지가 남겠죠. 남은 선택지. 2-3개가 남은 선택지. 2-3개 정도 남은 선택지로 낯선 시에 적용해야 돼. 낯선 시에 적용한다. 그리고 포괄적인 것이 답이다. 근데 요거 1번을 가장 많이 틀리는데 여기 28번도 공통점 찾기야. 공고 수능에 28번도 공통점 찾기를 가장 많이 틀려. 그러니까 포괄적인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데 포괄적인 것. 자, 그래서 그 미래지향적 태도인데 가시는 외로움의 정황만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받지 못하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거니까 일단 1번은 가에서 지우면 되죠.
현실 극복의 미래지향적 태도. 보통 미래지향적 태도다 이랬을 때는 이육사의 광야나 청포도 이런 작품. 광야나 청포도 이런 거. 자, 나는 뭐 3번 보기를 참고하건대 소외된 민중들의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따뜻하게 위무해주는 낙관적인 측면. 따뜻한 태도 있으면 이제 아예 없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죠. 어쨌거나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고 만나기 위해서 슬픔으로 가는 저녁들길에 섰다. 그래서 나는 확실히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확실히 된다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애매한 선지야. 나에다가는 세모꼴을 쳐. 미래 현실지 극복의 미래지향적 태도. 간호 확실히 틀렸어. 광야 청포도 이렇게 적어도 광야 청포도. 2번 가와다의 시적 화자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는 위로움 정황에 위로 기쁨 즐거움이 없고 다도 이제 임에 대한 그리움만 있는 거죠. 슬프다 젖새 소리 이랬으니까 슬픔이 있는 거니까 임과 이별한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1번 답을 2로 한다. 3번 갑니다. 나와 다는 대상의 단절로 인한 고독감인데 다가 그렇죠. 다는 대상과의 단절로 인한 외로움, 슬픔을 형상화하고 있는 거지. 다는 나를 X한다. 대상과의 단절이 아니죠.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 슬픔을 어루만지는 사람, 슬픔으로 가는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나에서 X. 4번 가나다 모두 주어진 현실을 수용하는 태도. 자, 현실 수용을 빨갛게 밑줄을 그어도 현실 수용을 빨갛게 밑줄을 그어둔다. 2005년 수능에 곽재구의 은행나무라는 시가 나온 데서 운명적 수용 뭐 이런 선택지가 나와. 그러니까 선택지 용어들은 선택지 용어를 몰라서 틀리는 게 가장 억울한 거야. 선택지 용어를 잘 모른다. 하나만 물어보자. 선택지 용어. 여기는 이제 거기 현실 수용이야. 현실 수용. 맨 앞에 남학생. 상징어가 뭔가? 상징어란. 옆에. 뒤에. 집에 가라고 그래. 예. 똑바로. 옆에. 공부하러 왔는데. 상징어. 대각선 뒤에. 빨리 전자사전 찾아. 재수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사전이 전자사전, 국어사전이야. 상징어. 옆에. 뒤에. 옆에. 상징어. 얘 의미. 이걸 알아야 문제를 풀지. 선택지 용어인데. 뒤에 흰 옷 입은 남학생. 상징어. 그 뒤에. 맨 뒤에. 그 앞에. 상징어. 보통 상징어 이러면 이제 비둘기 평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 상징하는 말. 뭐라고 나와? 의성어, 의태어 등은 자연, 사람, 동물 따위의 움직임, 상태 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 그래. 의성어, 의태어야. 근데 이게 재수생들도 이렇게 한 번 시켜보면 뒤에까지 사전 찾기 전에 몰라. 놀라운 일이야. 그리고 수능을 보러 갔다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저기 굉장히 놀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야. 재수생들한테 강남대성학원에서 이렇게 수업하는데 한반이 통째로 몰라. 상징어가 뭔지를. 상징은 알아. 원관념이 생략된 은유법.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돼. 원관념이 시에서 상징은 원관념이 생략된 은유법이야. 원관념이 생략된 은유. 그러니까 이게 선택지에 나온 것, 어휘 하나하나, 제시문의 용어, 어휘를 완벽히 알아야 이 선택지하고 작품하고 연결해서 풀어내지. 그래서 놀라운 일인데 그래. 그러니까 지금 사전을 가지고 다니는 게 좋아요. 저기 뒤에 학생처럼. 사전을 가지고 모르는 건 무조건 찾아야 돼. 찾다 보면 이제 6개월 정도만 고생하면 돼, 사실은. 그러면 6개월 지난 뒤에 거의 모르는 용어나 어휘가 없어질 때 쉬워져, 문제가.
제시문의 어휘도 쉬워지는 거고. 자, 적어도 상징어, 의성어, 의태어라고. 지금 여기는 이제 선행학습반이니까 미리 하는 건데 2월 15일 무렵에 개강하는 재수행반에 조사해도 답변을 잘 못하더라고. 거의. 상징어가 뭡니까? 그러니까 깡충깡충이나 2006년도 그 청산도라는 시에 청산도라는 시에 그 수능에 나온 거를 모르면 안 돼. 자, 수능 기출분석 특강 교재를 봐봐.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걸 이제 이걸로 찾아서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선택지 용어는 모르면 큰일이다. 2006년도 청산도니까 우리 교재 217쪽 217쪽이다. 217쪽에 공육 수능입니다. 18번의 보기. 굉장히 쉬웠던 수능이죠. 보기에 밑줄을 그어보면 자연을 의사소통의 대상으로 삼는 것, 시어를 반복 변용하는 것, 음성상징어를 활용하는 것. 음성상징어죠. 페이지 217에 18번. 이런 용어들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음성상징어 있잖아. 그래서 그 나시에 철철철 흐르듯 짚푸른 산하 철철철 있죠. 그 다음에 니은에 둥둥 있죠. 둥둥. 그 다음에 리을에 줄줄줄 있지. 줄줄줄. 그 다음에 사연 마지막 줄 총총총 달려도 와줄. 이게 상징어야. 자, 그런데 2003년도에 정확히 출제가 됐어. 상징어의 개념에 대해서. 어휘는 암기 영역이야. 원칙적으로. 180쪽을 보세요. 페이지 180쪽. 180쪽을 봐라. 가. 첫째 왼쪽 위에 첫째, 둘째, 셋째를 봐. 셋째 네모칸 치고 쭉 밑줄 그어. 상징어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이게 한국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상징어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상징어는 소리, 동작 형태를 모사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표현 수단의 하나이다. 상징어는 국어에 특히 발달되어 있어. 한국어의 특징이야. 상징어, 의성어, 의태어. 음상의 차이에 의해 다양하게 분화될 수 있다. 그래서 59번에 3번에 캄캄하다 하고 깜깜하다. 자음의 차이에 따라 어감이 다른 어휘가 되는 거야. 이게 상징어야. 근데 이렇게 나오는 선택지 용어들을 정확히 모르고 푼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수능을 보려고 하는 학생이 가장 중요한 기출문제를 안 풀고 들어간다거나 수능장에 기출문제 푸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중요하니까 출제됐다.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출제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시문의 용어, 어휘, 선택지는 다 재활용이 된다고 보면 돼. 08 수능 작년에 되게 어려웠을 때 상당수 문제가 이제 옛날 수능에서 또 언급이 됐거나 나왔던 것들이야. 자, 오늘 이거라도 정리해. 상징어하고 상징하고. 이렇게 03 수능에, 06 수능에 이렇게 언급된 용어들을 모른다. 근데 요 단어를 또 중학생은 알아요. 중학생들은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망각을 하거나 그런 거야. 자, 마무리하자. 1번 문제. 자, 4번. 가나다 모두 주어진 현실을 수용하는 태도. 지금 이제 옆으로 샜는데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돼. 그 운명적 수용이라는 2005년도 곽재구의 은행나무에서 출제된 거야. 그런데 이것도 질문도 많고 틀리는데 이거 대표적인 건 김동리의 역마 같은 작품에서 역마살을 운명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내용 정도를 알고 있어. 그런 작품이 이제 딱 와돼야 돼. 여긴 현실 수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체념적 수용의 작품은 여러분들이 익히 배운 대로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청산별곡 8년을 학교에서 배웠을 거야. 청산별곡 8년. 가단이 배부른 독에
살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 곳 누로기매와 잡사완이 내 어디 하리 있고 이런 데 있는 거야. 자, 추가적으로 저거 황조가, 공모도화가, 처용가. 대표적으로 이제 아잔을 어디 하리 있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가시님을 어이할고, 외로워라 이내 몸은 네와 함께 돌아갈고 이런 게 다 체념적 수용에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다. 자, 그래서 이 가나다는 다 안 된다. 현실을 수용하는 태도 지운다. 5번 가나다 모두 시대적 고뇌 역시 가나다 모두 X를 하세요. 시대적 고뇌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이제 나시 자체를 3번 문제를 통해서 아 이게 민주화 시대 때 민중시 계열의 작품이구나 정도지 시대적 고뇌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나 암시되거나 상징된 건 없는 거죠. 1번 답은 2번으로 한다. 자, 다음에 그 6문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김소월의 진달래꽃하고 조지훈의 별리 이별이죠. 다가 이제 이번에 수능에 나온 제시문과 유사한 겁니다. 여기 뒤에 있는 6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5번, 6번은 좀 중요하다. 6번은 창의적 사고력 때문에 중요하고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임재라는 분의 무어별이라는 한시 그것도 중요해서 공통점을 찾는 거다. 뒤에 근데 해설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능히 풀고 해설로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